광주 서구 갑 이 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김명진 전 청와대 행정관과 직접 이야기 나눠봅니다. 행정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명진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이렇게 많은 입지자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공식 출마 선언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비교적 빨리 출마 선언을 하신 이유 뭡니까? 네, 어제 제가 호남 지역에서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뒤로 미룰 이유도 없고 주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은 정치권이 요동치기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일정을 확고히 계획하고 선거 때는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가 누가 더 나온다든지 새로운 3정당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거 휘둘리기 시작하면은요 끝까지 휘둘리고 밀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딱 세웠으면은 그냥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지역민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분명히 딱 목표를 세우고 먼저 이게 시범적으로 딱 나서셨어요. 네, 저는 뭐든지 먼저 해야 됩니다. 21대 총선에서는 민생당으로 출마를 하셨고 당시 2위를 하셨는데 지난 3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 뒤에 이제 지난번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특보단 총괄 상근 부단장을 맡았습니다. 민주당을 복당했습니다. 그때 호남대학교에서 초빙 교수로 임용돼서 현대정치2에 강의를 한 3년을 했고요. 저는 이제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떨어지고 그 바로 다음 날부터 낙선 인사를 시작해서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경로당 양동시장, 상무금요시장, 골목골목을 주민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CBS도 많이 나갔지만은 우리 지역 광주 MBC 방송에 정치 평론가로 방송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인지도를 높여왔습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각오를 또 밝히셨는데 총선 승리, 대선 승리의 쇄빙선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도와서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를 했었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도와서 4기 민주평화개혁 세력의 재집권을 위해 헌신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지금 대선이 이제 패배하고 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민생 파탄, 어떤 윤석열 정권의 독선, 독주, 독단, 불통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해서 재집권에 앞장서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선거는 한번 이겨본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이겨본 경험으로 집권 민주평화 세력의 재집권에 선도에 서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항상 보시면 뉴 DJ 정치, 이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철학 계승을 강조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정치 철학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해서 정치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에게 정치를 배운 셈이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 하면은 우리 잘 아시지만은 정치 철학을 상징하는 게 대표적인 게 행동하는 양심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방식으로는 실사구시, 포용과 통합 이런 걸 강조를 하셨고 정치 행동 양식으로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신 게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 그리고 또 국민의 손을 놓지 말고 국민보다 뒤처져도 안 되고 국민의 반보만 앞서가라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요. 대관소찰이라고 하죠. 멀리 보고 자세히 본다. 망원경과 현미경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어떤 가르침도 지혜도 철학도 저에게 이제 그대로 저의 철학과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통령 말씀 중에서 가장 가슴속에 깊게 새기고 있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두 구절인데요. 국민들도 이런 이제 어려움 속에서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강조하신 말씀인데요. 두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감옥 생활하면서도 그 엘빈 토플러 제3의 물결을 읽으시면서
IT 국가를 구상하고 또 그걸 실현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의 베개를 베고 잠을 청했다. 이런 구절도 있는데, 예. 예.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가져야 된다. 이 두 마디 말씀을 되게 인상적으로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예.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지역과 또 나라를 위한 희망을 좀 쌓아보겠다. 사실은 정치가 국민들한테 희망을 불러 넣어주고 희망을 네. 놓치지 않도록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진심 정치를 상당히 강조하고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행정관님이 생각하시는 진심 정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사실은 제 책 제목이 김명진의 진심 정치였는데요. 예. 처음에는 진심, 그 김명진의 마음이라는 뜻으로도 읽히고 우리가 아는 이제 진심 정치라는 말도 그렇게 해서 붙였는데요. 제가 규정하는 개념은 애민심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 정치를 진심 정치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척되는 개념은 소위 기술 정치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네. 정치꾼들은 정치를 곤모술수로 생각하고 또 주권자인 국민들을 달콤한 미사역으로 현혹하곤 하는데 그런 기술 정치에 대비해서 진심 정치는 정말로 진정을 가지고 애민심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펴야 된다. 그런데 사실 이제까지 우리가 많은 국회의원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단체장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기억 남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진심 정치로 정치를 했던 분들은 그래도 국민들 가슴속에 좀 남고 네. 그냥 술수로 한순간은 승리할 수 있지만은 그런 정치인들은 포말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게 우리 역사의 네. 교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선거 전에는 보면 진심 정치를 하는데 선거 후에는 진심 정치가 좀 실종된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늘 이제 다니면은 네. 그런 마음을 초심을 잃지 네. 마라라고 하는데 네. 이게 확고하게 자기 개념, 자기 철학으로, 자기 정신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은 그런 게 크게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순간의 정치적인 어떤 이해만 몰두하는 사람들은 그게 또 쉽게 변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초심을 잃지 마라. 조심. 지금 선거하는 때처럼 절대 변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사실. 네. 김명진 행정관님은 초심 잃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게 처음 딱 나서서 하시면서 또 이런 진심 정치를 강조하시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출마 선언을 통해 이제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섰는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준비해 가실 계획인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네. 저는 이제 25년 동안 국정 전반의 안목을 길러왔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국회 전문가인데요. 그 국회 전문가가 광주의 일꾼, 광주의 시민의 대리인이 되고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저는 일할 때는 일하고 싸울 때는 단호하게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민생 파탄 폭죄는 좀 단호히 맞서 싸우고 또 민생, 공정, 상생을 지키기 위해서는 혼신을 다해 일하겠다. 이런 점들을 주민들한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